안녕하세요, 필드민입니다. 오늘은 청담동에 위치한 미슐랭 원스타 라미띠에를 방문했습니다. 발렛을 맡긴 후 건물 2층으로 올라오면 이렇게 바로 매장 입구가 있고요. 라미띠에는 장명식 셰프님이 이끄시는 프렌치 레스토랑인데 처음 오픈한 것은 1999년이고 청담으로 이전한 것은 2019년이라고 해요. 국내 최초의 부티크 프렌치 레스토랑인 만큼 오랜 시간 꾸준히 미슐랭에 등재된 원스타 다이닝입니다. 라미띠의 내부 홀 모습입니다. 테이블 간격도 적당했고 안쪽에는 룸도 따로 있었어요. 저는 네이버로 예약한 뒤 런치 식사를 하러 방문했고요. 2024년 3월 기준으로 가격은 런치 13만원, 디너 22만원입니다. 깔끔하고 정갈하게 세팅된 테이블을 보니까 정말 클래식한 프렌치 코스 요리를 먹으러 온 느낌이 확 들어서 좋더라고요. 테이블 위에는 깔끔하게 접혀진 냅킨과 함께 런치 메뉴가 얹어져 있어요. 처음에 직원분께서 아주 친절하게 메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제가 방문했을 당시에 런치 코스 구성인데요. 메인 코스 기본은 오리 가슴살이고 3만원을 추가하면 한우 안심으로 변경할 수 있었어요. 저는 2인 방문이라 하나는 오리로 하나는 한우로 주문했습니다. 코스의 첫 시작은 세 종류의 웰컴 디쉬입니다. 가장 왼쪽은 타르트, 가운데는 샐러드, 오른쪽은 시가롤이었어요. 빨간 시가롤을 먼저 먹으라고 하셨는데 이 안에는 2가지 치즈로 만든 크림과 비트, 사과가 들어있습니다. 한 입 베어 물면 아주 얇게 바스라지는 롤의 식감 사이로 고트치즈 특유의 짭짤 꼬릿한 풍미가 느껴지면서 사과와 비트의 시원한 수분감이 입맛을 돋궈줍니다. 이 타르트는 안쪽에 단새우가 들어있었는데요. 위에 보이는 젤리 같은 것은 토마토로 만들었고 차이브를 올려 색감을 더했네요. 몽글몽글한 토마토 젤리의 식감과 꾸덕한 단새우의 질감이 대비되면서 뭔가 되게 짙은 풍미가 입안에 쫙 남더라고요. 마지막 순서는 여수 돌문어가 들어간 칵테일 샐러드입니다. 가장 아래의 하얀 것은 리코타 치즈 에스푸마였고 그 위로 돌문어, 샐러리, 파프리카와 만다린 젤리가 얹어져 있습니다. 숟가락을 이용해서 한 번에 떠먹으면 되는 메뉴였는데 리코타 에스푸마의 퐁신한 부드러움에 돌문어의 쫄깃함이 더해지면서 파프리카, 샐러리, 젤리의 촉촉한 수분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앞서 먹었던 타르트의 진한 풍미가 입안에 남아 있었는데 아주 담백하고 깔끔하게 입안의 맛을 정돈해주는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사하면서 함께 곁들일 수 있는 따끈한 빵이 나왔습니다. 서로 다른 2종류가 제공되었는데 왼쪽은 플레인 바게뜨이고 오른쪽은 크랜베리와 호두가 든 빵입니다. 버터는 이즈니 무염 버터였네요. 빵이 엄청 따끈할 때 나와서 접시에 올려주자마자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식사 중간중간 곁들여 먹으며 코스를 진행해봅니다. 본격적인 코스 음식이 등장합니다. 방어 샐러드였는데요. 가장 아래의 연두색은 아스파라거스로 만들었다고 해요. 길게 썬 방어 겉면에는 유자 드레싱이 묻혀져 있었고 가장 위에는 무화과 퓨레를 비롯한 각종 허브를 더해 장식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방어 안에도 또 다른 재료가 숨어 있었는데요. 피클링한 조가 들어있었습니다. 처음엔 방어랑 조가 너무 낯선 조합이라 조금 의아했는데요. 되게 쫀득하게 찰기가 느껴지는 조의 식감이 은근히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유자 드레싱이 굉장히 상큼한 느낌을 더해줘서 방어의 기름진 고소함이 너무 무겁지 않게 산뜻함을 주는 에피타이저였습니다. 참고로 방어를 못 먹는 일행이랑 방문했더니 방어 대신 랍스터로 샐러드를 만들어 준비해주신 부분도 감사했네요. 앞서 먹은 연두색의 디쉬에 이어 또다시 색감이 예쁜 샛노란 디쉬가 준비되었습니다.
가리비로 무스를 만들었다고 하셨는데요. 메뉴에 얹어진 것은 숭어 알로 만든 어란 슬라이스이고 겉에 얹어진 노란 소스는 달걀 노른자와 버터로 만든 홀랜다이즈 소스입니다. 표면에 딜과 초리조를 얹어 맛과 비주얼 모두 포인트를 더했네요. 홀랜다이즈 소스 안에 숨어있던 가리비 무스는 굉장히 탱글했는데요. 처음에 제가 이름만 듣고 상상했던 무스랑은 굉장히 다른 비주얼이었어요. 홀랜다이즈 소스에 기름지면서도 짭짤, 새콤한 크리미함이 가장 짙게 느껴졌고 가리비 무스는 큰 풍미 없이 삶은 달걀 흰자 같은 매끈 탱글한 식감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어란을 조금씩 곁들여 먹어야 더 맛이 살아나는 요리였는데 젤리처럼 굉장히 쫀득하고 어란 특유의 맛이 아주 진했거든요. 어란과 홀랜다이즈 소스 모두 염도가 꽤 되는 편이라서 전반적으로 아주 짭짤했는데 와인 페어링에서 같이 먹으면 진짜 훨씬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메뉴인 부야베스는 프랑스 남부 바닷가 지역의 요리인데요. 육수를 부어주시는 순간 진하게 우려낸 맛있는 냄새가 쫙 퍼집니다. 지중해 농어를 잘 조리해서 가장 위에 올려두었고 그 아래에는 모시조개, 드라이 토마토, 그린빈, 랍스터 롤이 있습니다. 육수는 해산물과 향신료를 넣어 오랫동안 끓여 준비하셨다고 해요. 육수를 먹기 전에 눈으로만 봤는데도 벌써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다양한 재료들을 육수에 잘 담가 먹으면 되는 프랑스의 해산물 스프 같은 요리인데 농어를 정말 잘 조리하셔서 속살은 아주 담백했고 껍질은 정말 바삭하고 기름졌어요. 스프라기보다는 맵지 않은 매운탕을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는데 육수 자체가 맛있어서 어떤 재료들을 담가 먹어도 다 맛있었고요. 지금 보시는 랍스터 롤이나 조개, 생선, 토마토 등의 재료들이 서로 편안하게 잘 조화되는 메뉴라서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마지막에 육수까지 야무지게 숟가락으로 다 떠서 먹었네요. 이제 코스의 메인 요리가 준비될 차례입니다. 먼저 코스 요리의 기본으로 구성되어 있는 오리 가슴살입니다. 오리 가슴살을 2주간 드라이 에이징 했다고 하셨고 접시 중앙에는 블루베리 소스를 뿌려주셨어요. 아주 촉촉한 육즙을 머금고 있었는데 눈으로만 봐도 잘 조리된 것이 느껴집니다. 같이 나온 가니쉬는 펜넬, 밤 퓨레, 콜라비의 조화로 구성되었어요. 나이프로 썰 때부터 가슴살이 굉장히 탄력 있다는 게 느껴졌는데 오리 특유의 육향도 꽤나 진하게 느껴지면서 아주 탄탄하고 탱탱한 식감까지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블루베리 소스를 찍으면 상큼 달콤함이 더해지고요. 굽기는 미디움을 추천한다고 하셔서 그렇게 주문했던 메뉴였습니다. 그리고 또 오리 가슴살의 엄청난 포인트는 바로 이 껍질이었어요. 북경오리를 먹으러 가면 껍질만 따로 손질해서 내어주시잖아요. 호텔 중식당에서 정말 잘 조리된 북경오리의 껍질을 먹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껍질이 기름기를 굉장히 촉촉하게 머금고 있어서 탄탄한 식감의 오리 가슴살과 함께 먹어주면 입안에 주시한 기름기를 팡 터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만족스럽게 먹은 메인이라 굳이 3만 원을 추가해서 안심으로 바꾸지 않아도 충분할 것 같았어요. 물론 안심도 맛있었기 때문에 2인이 방문하시는 경우 하나씩 선택하고 쉐어해서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건 3만 원을 추가해서 안심으로 바꾼 메인입니다. 스테이크 윗면에 뭔가 누룽지 같은 비주얼이 얹어져 있어서 궁금했는데 빵가루와 버터, 본메로우로 만든 크러스트라고 하셨습니다. 본메로우는 소 골수를 의미하는데 프렌치 다이닝에서도 종종 맛볼 수 있고 스테이크를 먹을 때 본메로우 버터를 곁들이는 경우도 많아요. 스테이크 아래의 소스는 그레이비 소스에 버섯 뒷새를 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이 동그란 것은 안심과 함께 나오는 가니쉬를 놓는 받침대였어요. 매쉬드 포테이토 위에 아스파라거스와 모렐버섯이 올라가 있습니다. 역시 스테이크 먹을 땐 감자가 최고인 것 같아요. 한우 안심 스테이크 역시 미디움을 추천한다고 하셔서 그렇게 주문했고 칼만 가져다 대도 바로 잘릴 만큼 부드러웠어요. 아까 보셨던 기본 메인 코스인 오리 가슴살과 반대되는 부드러움이었습니다. 겉면은 아주 단단하게 익혀졌는데 스테이크 안쪽은 촉촉한 육즙이 살아있는 모습이네요. 아주 담백하고 부드러운 안심 스테이크에 빵가루와 본메로우로 만든 크러스트를 얹어 심심하지 않은 식감을 더했어요. 부드럽고 담백 고소한 매쉬드 포테이토까지 곁들이면 아마 이 스테이크는 호불호 없이 누구나 다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메인을 먹고 난 뒤 제공되는 프리 디저트입니다. 노란빛의 한라봉 소르베가 나왔고요. 그 아래에는 요거트로 만든 폼이 폭신하게 깔려 있어요. 디저트 먹을 때쯤 해가 나왔는데 통창 너머로 햇살이 들어오는 게 참 좋더라고요. 이건 한라봉 소르베라는 이름만 보셔도 상상하실 수 있는 그런 맛인데 아래에 깔린 요거트 폼이랑 같이 먹으니까 뭔가 얼린 요구르트의 부드럽고 고급진 버전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주 새콤 상큼하면서 적당히 달큰해서 입가심하기 좋았어요. 마지막 디저트를 먹기 전 직접 티 종류를 보여주면서 시향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요. 따로 빼두신 2개를 제외하고 3종류의 티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안 마셔서 티 종류를 주문하는 편인데 에스프레소나 아메리카노 주문도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고요. 직접 시향한 뒤 원하는 종류를 말씀드리니 더 만족스럽고 좋더라고요. 유리창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이 너무 포근하죠. 다음 디저트는 사과 따땅이 나왔습니다. 사과를 얇게 썰어 동그랗게 만 뒤 오븐에 오랫동안 구운 타르트 종류인데요. 위에는 브리오슈를 이용해 만든 아이스크림이 있었고 진한 달큰함과 촉촉함으로 클래식하게 코스를 마무리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골랐던 티 종류를 예쁜 잔에 담아 내어주셨는데 차와 함께 곁들일 수 있는 작은 디저트인 뿌띠푸르로 휘낭시에와 마카롱이 나왔네요. 런치에 오니까 이렇게 차르르 넘어오는 햇살을 맞으며 식사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가격도 그렇고 서비스나 음식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아주 무난하고 깔끔하게 또 클래식하게 프렌치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괜찮은 다이닝이라는 생각이 드는 곳입니다. 여기까지 미슐랭 원스타 라미띠에의 런치 코스 후기였는데요. 뭔가 이런 파인다이닝이나 프렌치 다이닝에 입문하고 싶은 분들께도 추천드리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직원분들이 굉장히 세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시고 먹는 방법이나 요리의 이름들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아직 다이닝 경험치가 낮은 분들도 편안하게 식사하기 좋을 것 같다고 느껴졌고 코스의 흐름이나 메뉴 구성이 굉장히 깔끔한 느낌이었어요. 지금 운영하시는 셰프님이 1999년부터 라미띠에를 담당하신 것은 아니지만 오랜 시간 국내 1세대 프렌치 다이닝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만큼 긴 세월 동안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아온 이유가 있는 업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맛있는 식사하세요.